의학TV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만보를 걸으면 불치병도 낫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. 의사는 아닌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안 좋고 불치병에 걸렸어. 근데 만보를 천천히 걸으면 그것이 나을 수도 있다, 이런 말씀입니다. 제 경우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서 몇 년 동안 그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고 별의별 것들을 다 먹어보고 그 유명하다라는 의사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도 별반 효과가 없는 거예요. 약 정말 좋잖아요. 치료 방법 신속하잖아요.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뭐 희귀병이 아니더라도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제 경우는 그렇게 천천히 만보를 걸었더니 그렇게 낫지 않고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았던 병이 치료가 됐고 건강이 회복했다, 이런 말씀입니다. 근데 제 주장은 뭐냐면, 보통 우리 몸에 6리터의 혈액이 있다고 그래요. 근데 그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 그 안에 척수액이라는 것이 1.5리터가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피가 4.5리터, 척수액이 1.5리터, 6리터 정도의 그 뭐 혈액이 들어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혀 그 새로운 이론이 무슨 말이냐면, 그 모든 병이 이 척수액, 그 뇌 척수액이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 꼬리뼈까지 연결된 그 부분에 1.5리터의 수액이 있는데, 그 수액의 균형이 깨졌을 때 온갖 질병이 온다,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저는 나중에 이제 그 박사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은 밝혀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일단 해봐요. 그렇게 주장을 해요, 저는. 근데 천천히 만보를 걸으면 제 걸음으로 한 8km, 7km, 8km 이 정도 됩니다. 그 정도로 걸으면은 한 30분, 1시간을 걸으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. 그리고 내가 몸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8km를 걷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. 뭐 많이 현대인들이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걸을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대부분은 그 뭐 시골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작정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만보를 걷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몸이 안 좋으면 그렇게 걷지를 않고 그 이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그렇습니다. 근데 그렇게 걷고 나면 그 이 균형이 깨져 있는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뇌 척수액의 균형이 깨진 부분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서서히 병이 낫는다, 이런 말이에요. 걷는 게 좋다라는 말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. 건강 전문가들이 다들 그 걷는 것이 몸에 좋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실제 고령의 노인들은 걷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일 수 있고, 뭐 발바닥이 아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관절이랑 이런 것이 다 그 망가져 있어서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. 그럼 내 손가락, 발가락이라도 움직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거기서부터 시작하라. 손가락,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라,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오늘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, 어떤 분이 그 허리가 몹시 아파서 비용을 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수술을 했대요. 이게 이제 허리가 아프면 뭐 무릎은 고령이시니까 무릎은 퇴행성 관절이고 허리는 협착증이고,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그러면 수술을 했으니까
그러면 몸이 좋아지셨습니까? 그럼 그대로라 이거요. 미친 새끼들이 의사들이, 응? 당연히 수술을 했으면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더 악화된다거나 아무 효과도 없다거나 돈만 받은 거잖아요. 물론 치료를 했지.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그 뭐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수술했는데 뭐 효과가 있는 사람이 많고 효과 없는 사람이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응? 그분은 그냥 아픈 상태 그대로에서 다행이지. 또 뭐 더 심해지거나 어? 목숨을 잃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심한 경우에 정말 그 의료계에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더 성심성의껏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제가 그렇게 지금 걷는 거 한 가지만 갖고 만보 걷는 거 하나로 건강이 좋아지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걷는 게 좋아요. 근데 그렇게 걷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. 몸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도 있잖아. 이게 그런 것은 적당히 감안해갖고 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그걸 강조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천천히 움직여서 몸이 내가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하고 몸의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트레칭을 해준다. 어? 부드럽게 자꾸 몸을 풀어준다는 개념일 수 있어요. 그게 만보 걷기라는 것이. 그리고 또 만병이 마음에서 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. 걸으면서 천천히 자기 자신의 그 몸의 불편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거기에 맞춰서 걸어주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다.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고 만고불변의 건강에 있어서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, 다만 내가 그 별의별 이렇게 방법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관절이 많이 안 좋아.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. 근데 나는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그게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냐면 내가 관절도 망가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발을 신을 때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으시고, 그 다음에 요즘 깔창 같은 게 좋은 게 많이 나와요. 실리콘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. 거의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깔창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. 그거를 넣으십시오. 그리고 대부분 양쪽 다리가 이렇게 짝짝이에요. 사실은 오른쪽이 길거나 뭐 이런 식이고 왼쪽이 짧거나 이런 식이라고. 저는 뭐 장애가 있습니다만 보통 정상인 사람들도 그 길이가 조금씩 차이 나고 그래요. 그런 데서 오는 불균형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말해서 이렇게 내가 재보면은 길이 차이 같은 거 알 수 있잖아요. 이게 그런 경우에는 짧다고 느껴지는 쪽에 그 실리콘 깔창 같은 걸 넣어서 충격도 흡수하고 높이도 맞춰주고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. 관절이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게 하고 천천히 걷는다. 특히 노인분들은 힘드니까 그거를 내가 만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막 5,000보 걸었는데 몸이 망가질 지경인데 만보를 걸을 수는 없잖아요. 그걸 이제 서서히 속도를 높이시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한 상태고 체력이 있을 때 만보 정도를 좀 무리가 가더라도 만보 정도를 걷고 나면 안 걷던 사람이 그 정도 걸으면 막 몸살 난 듯한 상태가 되겠죠. 몸이 그게 명현현상이에요. 그렇게 하면서 몸이 스스로 망가졌던 이 균형이 깨져 있던 부분들이 회복된다. 그리고 차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불치병이 나을 수도 있다. 이런 말씀입니다. 이거를
여러분 건강에 활용하시고 건강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